네, 안녕하세요. 설욱입니다. 오늘은 월급 230만 원을 받는 직장인들이 결국에 1억 원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월급 230만 원이 한국 사회에서 애매한 숫자죠. 가난하다고 하기에는 뭔가 최저는 아니고 여유롭다는 건 절대 아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숫자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 월급으로는 절대 1억 못 모은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같은 월급 230만 원을 받으면서도 10년 안에 1억을 만드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거든요. 그들은 이제 재테크 천재도 아니고 코인으로 인생을 역전한 사람도 아닙니다. 대부분은 아주 지루하고 반복적이고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돈을 모으는데, 이 차이는 뭔가 생각과 행동의 축적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돈을 남기는 삶부터 설계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요. 월급이 나오면 쓰고 남으면 저축하는 패턴으로 돈을 모아가는데, 보통 230만 원을 받으면 다 쓰고 남는 돈이 얼마나 될까? 사실 많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1억을 모으는 사람은 순서가 정반대죠. 월급을 받고 저축할 돈을 빼고 모은 이후에 남은 돈으로 생활합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어떤 문장의 차이가 아니고 삶을 설계하는 기준 자체가 다른 거죠. 이 사람들은 월급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적금, 자동이체, 투자 계좌부터 이제 돈을 입금하면서 처리합니다. 그리고 남은 돈 안에서 생활 수준을 맞춰버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의지력이 아니라 자동화입니다. 그들은 이제 매달 아껴야지라고 다짐하기보다 이미 쓸 수 없는 돈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소비에 대한 스트레스를 덜 받고요. 돈을 모으는 게 고통이 아니라 기본값이 된 거죠. 어쩌면은 이런 사람들이 생활비를 줄이는 게 아니라 생활 구조를 단순화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월급 230만 원으로 1억을 모은 사람들을 보면 무작정 절약하는 이미지와는 다르죠. 매일 컵라면, 난방을 끄고 살고 친구 다 끊어버리고 이런 삶이 아닙니다. 대신 생활 구조가 단순합니다. 일단은 보면 대부분의 주거비가 소득 대비 낮아요. 그리고 이동수단이 훨씬 단순한데, 도보로 가거나 대중교통이나 차를 굴리면 굉장히 오래된 차를 끌어요. 소비동선이 짧아서 유혹이 적은데, 또 그런 환경에 살아가니까 핵심적인 건 이겁니다. 참는 삶이 아니라 뭔가 유혹이 없는 삶 속에서 사는데, 유혹이 없으면 절약이 의지가 필요 없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체면 소비를 또 거의 하지 않습니다. 월급 230만 원인데 돈이 안 모이는 가장 큰 이유는 필요해서 쓰는 돈보다 보여주기 위해 쓰는 돈 때문인데, 1억을 모으는 사람들은 다음 질문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이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인데, 이 소비가 나를 실제로 편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남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소비인가? 그래서 이런 소비를 잘 안 하죠. 명품이나 과한 외식이나 보여주기용 차나 SNS용 소비, 이거는 돈의 문제라기보다는 자기 정체성의 문제이죠. 이 사람들은 소비가 나를 증명해준다는 믿음에서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돈이 세지 않고, 그렇게 월급이 적을수록 고정비에 집착하면서 변동비보다는 고정비에 초점을 맞춥니다. 결국 월세나 통신비나 보험, 구독 서비스 등 1억을 모은 사람들은 고정비를 지르는데 비정상적으로 집요합니다. 원룸이 아니라 반지하라도 월세가 낮은 곳에서 살고, 비싼 요금제 대신에 알뜰폰이나 필요 없는 보험 정리를 하고 구독 서비스를 최소화시키면서 살아가죠.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고정비의 10만 원의 차이는 10년이면 사실 인생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렇게 이 사람들은 지금의 불편함을 미래와 교환하면서 돈을 모아가는데 초집중하고요. 또 공통된 사고방식은 이건데, 지금 조금 불편한 게 나중에 훨씬 편해진다. 이걸 알고 있죠. 그래서 남들이 다 하는 걸 안 해도 스스로를 딱히 실패자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남들 여행 갈 때 사실 안 가도 괜찮고, 남들 차 바꿀 때 안 바꿔도 사실 괜찮고, 남들 결혼할 때 안 해도 괜찮다. 이거는 포기가 아니라 선택이죠. 이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거는 장기적인 시야인데, 또 생각보다 돈을 목적이 아니라 도구로서 보는 겁니다. 1억을 모으는 사람들은 돈 자체에 집착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런 질문을 계속합니다. 이 돈이 나에게 어떤 선택지를 줄까? 이 돈이 나의 시간을 얼마나 사줄까? 그래서 돈을 쓰지 않는 게 아니라 돈이 필요한 순간을 기다리고 무작정 모으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지점을 향해 쌓아 나갑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보다 잘 사는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데, 1억을 모으는 사람은 물론 남들과의 비교에서 항상 자유로울 순 없지만, 보통 과거의 자신과 1년 전의 소비 습관, 그리고
작년보다 늘어난 저축액 이것에 비교하죠. 그래서 자존감이 쉽게 무너지지 않고 남들과의 속도 경쟁에서 이제 멀리 벗어나 있어요. 그리고 월급 외의 소득을 꿈이 아니라 습관으로 만들어내는데 결국 이 사람들은 부업으로 또 대박을 꿈꾸진 않고 그냥 대신 아주 적은 추가 수입을 만들어냅니다. 블로그나 뭐 프리랜서나 주말 알바나 기술 기반 사이드 잡 그런 것들을 하면서 물론 금액은 작죠. 하지만 이 추가 수입은 전부 저축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체감 저축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투자를 늦게 해도 절대 안 하진 않습니다. 230만 원의 월급으로 처음부터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대신 이분들은 기본 저축에서 소액 투자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확대시키는 이 과정을 거치는데 중요한 거는 시장에 큰 수익보다 퇴장하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또 1억을 모은 사람들은 돈 얘기를 불편해하진 않아요. 또 자신의 소비 구조를 점검하고 월별 자산 변화를 기록하고 숫자를 정면으로 봅니다. 돈을 모으는데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돈을 감정적으로만 다룬다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돈을 또 데이터로 다루니까 사실 월급 230만 원의 직장인의 삶은 쉽지가 않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나는 어차피 안 돼. 뭐 금수저 아니면 의미가 없다. 세상이 불공평하다. 불공평한 건 알지만 그걸 정체성으로 딱히 삼지는 않습니다. 피해자 서사를 버릴수록 사실 돈을 더 잘 모을 수 있거든요. 결국에 이 사람들의 속도는 이제 뭔가 빠르기보다는 지속성, 이게 중요하고 자본주의에서 살아남고 결국에는 이겨내는 그렇게 1억은 빨리 모으는 돈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가져가는 돈이라는 거죠. 매달 조금씩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흔들려도 멈추지 않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1억을 모았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월급 230만 원으로 1억을 모으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이 딱히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은 단지 자신의 삶을 과시하지 않고 자신의 미래를 그냥 앞당기지 않으면서 자신의 현재를 관리했을 뿐이죠. 돈 자체를 모은 건 굉장히 대단하지만 그냥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연스럽게 모였다는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돈은 결국 선택의 기록인 것 같고 그래서 그 선택을 오래 유지한 사람이 마침내 1억을 만들어냅니다. 월급 230만 원으로 1억을 모으는 과정에서 가장 위험한 구간은 초반도 후반도 아닌 것 같아요. 가장 많이 포기하는 시점은 보통 이때인데 2, 3년 정도 모았거든요. 근데 통장에 한 2, 3천만 원 정도 있을 때 삶은 뭐 여전히 빠듯하게 인생이 달라진 느낌이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2, 3천만 원이면 이제 7, 8천만 원을 또 모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고 이제 그걸 한 세 번 정도 더 해야 한다는 생각이 정말 무너지기도 하는데 이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렇게 살아서 뭐가 달라질까? 이 정도면 그냥 써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여기서 무너집니다. 하지만 끝까지 가는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이 진짜 제일 재미없는 구간이구나. 이 사람들은 재미없는 구간을 딱히 실패로 해석하지 않고 그냥 별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이 태도 차이가 1억을 모으는 사람과 나도 열심히 해봤다고 말하는 사람을 갈라내죠. 또 이 사람들의 가장 위험한 소비는 사치가 아니고 보상 소비로 이 정도는 나한테 써도 되잖아. 뭐 이만큼 일했으면 이 정도는 당연하지. 다들 뭐 이렇게 사는데 뭐 1억을 모으는 사람들은 이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 소비가 나를 쉬게 해주는가? 아니면 그냥 잠깐 기분만 풀어주는가? 진짜 쉬게 해주는 소비는 오래 기억에 남지만 보상 소비는 돈이 빠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보상 자체를 돈이 아닌 방식으로 바꿔버리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기, 또 혼자 걷기, 무료 콘텐츠를 이제 시청하고 충분한 수면을 갖고 이건 또 궁상맞음이 아니라 돈을 지키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돈 얘기를 하는 사람과 또 가까이 지내는데 월급 230만 원으로 1억을 모은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주변에 돈 얘기를 현실적으로 하는 사람이 최소 한 명은 있다는 점입니다. 투자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허황된 꿈을 말하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월별 수입 지출을 말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현실 감각이 유지되거든요. 반대로 어차피 다 소용이 없다, 지금 아니면 못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소비가 이제 쉽게 그 통제가 무너지거든요. 또 환경이 생각보다 강해서 돈이 안 모이는 사람들은 자기 소비를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냥 필요해서 다들 쓰니까 어쩔 수 없어서. 또 1억을 모으는 사람들은 그게 다른데 왜 이걸 사는지, 지금 이게 꼭 필요한 시점인지,
이 소비가 반복될 것인지를 스스로에게 묻죠. 그래서 충동 소비가 거의 없고, 또 생각을 해보면 단순히 1억을 모아야지로 끝까지 가기는 어렵잖아요. 이 사람은 1억 이후를 이렇게 상상을 합니다. 회사를 그만둘 선택지에 최소한 이제 발을 들였다. 또 생존 안전, 그리고 사람 눈치 안 보고 버틸 수 있는 시간. 1억이 목적이 아니라 완충장치라는 것이고, 이 인식이 돈을 쓰고 싶은 순간마다 브레이크가 되어줍니다. 결국에 가장 큰 차이는 태도인데, 월급 230만 원으로 1억을 모은 사람들의 태도는 나는 지금 나를 구하고 있는 중이다. 이 사람들은 세상을 바꾸겠다고 절대 하지 않고 그냥 한 방을 꿈꾸지 않으면서 또 남을 굳이 이기려고 하지 않고 그냥 미래의 나를 덜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 오늘을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조용히 이겨나가고 월급 230만 원으로 1억을 모아갑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는데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고 그들도 이제 쉽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죠. 하지만 이건 또 분명히 말해줘요. 누구나 하진 않지만 아무나 할 수는 있다. 특별한 재능도 특별한 집안도 딱히 필요 없다. 필요한 거는 단 하나고 포기하지 않고 자기 삶의 구조를 끝까지 관리하는 태도. 1억이 그 태도가 남자로 된 흔적일 뿐이라는 것이죠. 오늘은 이렇게 23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데 결국 1억을 모으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오늘도 영상에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